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을 해서 37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어떤 세력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 반등을 할 때 다른 변수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이게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일부 하락을 했다가 그걸 모두 커버하고 급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곧 승인 신청을 할지 말지를 SEC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바로는 일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변수가 비트코인 가격이나 코인 시장에 미칠 만한 건 없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과 이 발표, 그다음에 지표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뒤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쭉쭉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진 좋은 코인을 자를 게 아니라 만약에 물렸다고 하면은 더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 세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우리의 코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알갓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L1과 더 많은 L2가 필요하다. 네, 여기서 하는 진짜 핵심이 뭐냐면 어떤 좋은 코인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하는데 장이 반전이 돼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좋은 코인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게 불장이 가서도 그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하락장일 때는 모두 다 빠지기 때문에 티가 안 나다가 여기서 돈을 벌려 들어온 거고 장이 반전이 되고 좋아졌을 때 내 코인이 가지 않고 다른 코인들만 쭉쭉 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횡보하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멤버십 게시글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도 지금은 또 레이어 1, 솔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니까 레이어 1이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레이어 1은 끝났다. 이더리움 위에는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L2가 미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때그때를 점령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내 시드가 완전히 잘려나가고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에서도 본인의 투자에 대가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멀리서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이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불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력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는 변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거절하고 연기하고 하는 모든 주체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월가에서 기관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핵심이 되는 건 결국 미국이라는 큰 세력인데 이런 움직임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탁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이 수탁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요청을 하는 곳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사서 어디에 수탁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전부 다 코인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코인베이스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나스닥도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또 스위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은행들이 이 수탁 서비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아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막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코인베이스다. 근데 그런 코인베이스에서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글로벌 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4명의 국가안보 전문가를 합류시켰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안보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미국이 바라보는 뷰가 국가 안보, 그다음에 나라 전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몇 면을 보면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국방장관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의 대터러 및 국토안보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행정으로 30년 이상의 경험을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코인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봤을 때 스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라는 곳이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 밖의 코인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누가 들어온지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그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꼭 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좋은 코인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흐름, 변화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36K에서 37K 중후반대로 한 방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그 전 새벽에 34K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죠. 이때도 세력이 이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급락을 만들었고, 또 이때도 세력이 비트코인의 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확대 커질 거다,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장이 좋아질 때 이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봤을 때 비트코인 선물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볼륨량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을 했을 때 롱 포지션을 모두 다 이제 가져갔고, 상승을 했을 때 엄청나게 진하게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이 됐었어요. 그걸 모두 다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세력들이 가져간 돈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도 38K가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38K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래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로는 40K의 큰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더북 정도는 이 CVD자를 통해서 확인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는 롱 포지션이 3천억 넘게 청산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는 숏 포지션이 2천억 정도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고, 누군가의 그 포지션은 계속 밤마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횡보를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36K, 37K까지 올라오면서 쭉 힘있게 올라오고, 그 뒤에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에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하락 횡보했지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온체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과거에 28K, 30K 라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횡보했을 때 여기에서 이 볼륨량이 늘었던 게 보시게 되면은 횡보를 하면서 36K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었잖아요. 36K, 35K 요 라인 횡보를 하면서 볼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볼륨량이 늘어난다는 건 누구는 던지고 있고 누구는 사고 있고 그 말과 같잖아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힘있게 올라오게 했던 그 세력이 이 구간에서 던지고 있고, 다른 세력이 이걸 받아주고 있다. 근데 가격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살짝 안 좋아지니까 크립토 세상에서 또 요런 짤들이 돌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 올라왔고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사실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2년 가까이 하락장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빠지고 조금만 올라도 빠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나서 분명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장이 반전이 됐을 때는 흔히 하는 실수다. 이 에너지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반전된 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가 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있더라도 우리가 위로 또는 횡보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장이 반전이 됐다.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이어서 왜 우리는 앞으로 코인 시장을 아주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거는 뭐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컨센이죠. 근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피벗을 시작을 하기 전에, 그리고 피벗을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돈이 많이 갈 거다. 이건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가장 먼저 그 피벗에 영향을 받는 게 코인 시장,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저시총의 알트라고 알 수 있고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택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시장에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은 경기 부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가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디지털 자산에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하나 지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QT, 즉 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맥디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글로벌 M2 유동성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알고 있던 거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차대조표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다른 이유, 국무부 국채가 발행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대차대조표는 그대로인데 글로벌 M2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네, 왜냐면 페드도 아는 거예요. 연준도 전 세계 사람들이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린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냥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다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아서이스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RRP 잔액이 감소하고 TG 잔액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걸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 증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사실.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만 봐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숨기기가 훨씬 쉬웠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가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과 또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린 알덴이 뭐 터키의 화폐가 뭐 6배 이상 더 많이 넣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그레이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달러도 공급이 더 되고 있는데 다른 뭐 전 세계 자산들이 막 돈이 풀리고 있다. 이거 사실 터키 같은 경우는 돈 풀리는 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다음 증거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인민은행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 180조를 투자하겠다. 근데 이거 처음 아니에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돈을 계속 집어넣고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시장에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 대금량을 봤을 때 원화가 여러분 압도적으로 글로벌 1등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한국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장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일본 엔화가 순위권에도 있지 못한다. 아주 밀려있다. 유로가 밀려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 그만큼 앞으로 얘네들이 볼륨량이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에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하고 돈 들고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진짜 글로벌 탑 국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반전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이 자료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일본 계속 바이낸스 저펜도 그렇고 일본이 크립토의 진심이고 국가, 기관, 개인들이 점점 볼륨량을 늘려나가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 싸들고 들어올 나라들, 개인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이 좋아졌고 일부 반등을 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 롱텀 홀더들밖에 없어요. 아직 숏텀 홀더들이 없습니다. 이게 숏텀 홀더들이 더 많이 생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 싸들고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이렇게 반전을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불장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포모를 느낄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를 세워놓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불장입니다. 불장 때 옵션 거래량보다 더 많은 옵션 거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때 들어와가지고 학습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언제 진짜 거래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관이 옵션은 기관입니다. 기관의 움직임들,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관심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쇼텀 홀더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돈이 아직은 없다. 그게 들어오면 얼마나 커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즌도 애매해요. 사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 가는 즐거운 장이긴 한데 조만간 진짜 비트코인의 장이든 알트코인의 장이든 결정이 나는 장들이 올 거고 그때 내가 뭘 들고 있는지가 우리의 자산과 어떻게 보면은 다음번 사이클이 되기 전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